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탭스는 비법이다. 탭스 고득점 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스 이렇게 출제된다. 첫 번째로 고난도 어휘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얘기죠. 탭스는 기본적으로 고난도 어휘를 기반으로 출제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휘가 약한 경우에는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도 어휘를 그럼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문법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 고난도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은 문법에서만 사용하는 기법은 아니고요. 독해라든지 청해라든지 당연히 어휘 가능하겠죠. 이런 탭스의 모든 영역에서 출제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문법편에서 고난도 어휘가 어떻게 문법 포인트들과 섞여서 출제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어서프 빼앗다, 강탈하다라는 단어거든요. 빼앗다, 강탈하다. 제국에 시기적절하지 않은 죽음에서 이런 얘기죠. 그 황제의 시기적절하지 않은 죽음에서 그의 왕국은 뭐뭐뭐 했다. 그리고 떨어졌다. 통제하에 그의 적들 중에 하나의 통제하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단어를 빼앗다, 강탈하다라는 타동사인 것을 알아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왕국이 이 자동사가 되면 사라졌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도 떨어졌다, 뭐뭐 하에, 통제하에 이게 자동사로 나온 거거든요. 여기도 자동사가 나온다면 이런 식이 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엔드 병렬 관계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처럼 타동사이고 빼앗다, 강탈하다 이런 얘기가 되면 그의 왕국이 빼앗겨졌다, 강탈되어졌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동태로 적용을 하고 과거 시제를 적용한 C번이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서프가 무슨 단어인지 모른다면 A와 C에서 헷갈리게 됩니다. 운이 좋아서 이렇게 찍어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50%의 오답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로 문제를 풀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드미니스터라는 단어죠. 관리하다 이런 뜻이죠. 행정하다. 근데 이게 투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약물을 투여하다라는 뜻으로 세컨더리 미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자, 페스코의 샤이니 코트 비타민은 유지합니다. 너의 개의 머리카락을, 털을 두껍게, 그리고 빛나는 이런, 샤이니 이런 뜻이에요. 두껍고 빛나게 유지해줍니다. 뭐뭐 할 때죠. 오럴리. 오럴리는 구강으로 이런 얘기죠. 구강으로 너의 개에게 매일 투여되어질 때, 먹여질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타민이 주어니까 it is가 생략된 거고요. it is가 생략되면 우리가 보통 형용사나 현재분사나 과거분사가 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동사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분사냐 과거분사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물론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너의 개에게 매일 구강으로 이 단어를 알아야지 투여하다라는 걸 알아야지 비타민이 생략된 거니까 비타민이 투여하는 게 아니고 투여되는 거다. 수동태다. 그래서 PP를 고르면 된다.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모르면 감으로 풀게 되잖아요. 감으로 풀게 되면 오답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답을 쓰고도 굉장히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능동수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패턴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잘 모르는 단어 또는 알고 있는 단어더라도 그 단어에 또 다른 meaning, secondary meaning이나 another meaning을 가지고 출제하게 되면 이 문제의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오답률은 당연히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요. 다 기출문제로만 만들어진 문제들입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충고입니다. 충고, 조언 이런 뜻이죠. advice와 같죠. 충고는 그의 학생들에게 였습니다. 이런 얘기죠. 모든 학생들이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녀의 지출에 대해서 이런 얘기죠. 그녀의 지출에 대해서 여학생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학생이니까 every 다음에 단수명사 쓰고 단수동사 쓰는 거고 여기 시제는 과거니까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C번을 고르게 되고 오답이 된 겁니다. 오답이. 틀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시제일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어드마니션이라는 게 충고, 조언이라는 뜻이거든요.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요청 이런 동사가 오게 되면요. 대절에 주어 슈드 원형을 써야 돼요. 주어 슈드 원형을 써야 됩니다. 주어 슈드 원형을.
그러면 모든 학생이 뭐뭐 해야 한다 하니까 여기서 should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그럼 모든 학생이 더 현명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should be이고 B가 답이 되는 거죠. D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 굉장히 고난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구주장 제한명령 동사가 오고 대절이 오고 또 요구주장 제한명령에 명사가 오고 대절이 올 때 주어 should 원형이 온다. 이건 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얘가 주어가 되고 동사가 오고 보어로 대절이 온 거죠. 동일한 겁니다. 주어와 보어는 같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should be가 되는 거죠. 이런 포인트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쉽습니다. CJ1치로 보고 과거형이다 이렇게 풀고. 중요한 건요, 이 고난도의 포인트들은 풀 때 느낌이 와요. 자신이 있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씁니다. 그런데 이게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본 것 같은데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은 다 이런 고난도 출제 포인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감이 있지만 실제로는 오답을 고르고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웃긴 일입니다. 자,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가 나와 있는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문제를 좀 살펴보면은 이 단어도 이제 어휘 포인트니까 어휘로 쓴 겁니다. 레이션이 할당하다, 공급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할당하다, 공급하다, 타동사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몰라요, 지금. 그러면 이게 자동사가 나오고 전치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틀린 거죠. 수동태가 돼야 되겠죠. had to be rationed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 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시간을 엄청 잡아먹는 거죠. 딴 데에서 막 여기저기 다 살펴보고 뭐가 틀렸을까 고민을 하지만 결국은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음식을 공급받았다, 배급받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연장되도록 느리도록 만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하다, 배급하다라는 타동사가 쓰인 거고 배급받아야만 했다. 그래서 수동태로 가야 되는 문제죠. 단어를 모르면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법 포인트를요. 능동수동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문제 자체를. 그래서 어휘 하나의 단어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마니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든지 하나의 단어만 들어가도 그 문제의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풀 수가 없어요. 자, 47번 문제도 이렇게 가는 문제인데요. 자, 포인트만 찝는 문제니까 오늘은 어휘 중심으로 포인트를 쓰는 거니까 답을 찾아봤습니다. 디클라인은 감소하다, 쇠퇴하다, 거절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감소하다, 쇠퇴하다일 때는 자동사로 쓰이는 경향이 있고 쇠퇴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거절하다라는 뜻일 때는 타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디클라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의미에 따라서 자동사로만 쓰이기도 하고 타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타동사가 된다는 얘기는 수동태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동사라는 얘기는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그 발견을 설명했다. 어떻게 그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는지 이제까지만큼이나 이제까지 하여튼 가장 이익을 내고 있는지 비록 뭐뭐일지라도 개인적인 판매가 실제로는 감소했을지라도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자동사로 쓰인 거니까 수동으로 쓰면 안 돼요. 그냥 indeed declined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절하다 이런 뜻일 경우에는 거절되었다라고 뒤에 목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절되었다 라는 뜻이 돼서 수동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감소하다는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자동사는 원래가 수동태가 되지 않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자, 어휘 하나가 갖는 영향력은 실제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휘 문제를 단지 보캐블러리 문제의 점수를 올리기 위한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 이 어휘들은 모든 영역의 근간이 돼서 근본적인 출제 원리다, 탭스는. 이 어휘는 또 고난도 어휘만 쓰이는 게 아니고 다의어를 많이 쓰이는 경우, 그 다음에 이디옴이나 문법적인 또 문법성이 강한 표현들, 이런 다양한 어휘들의 출제 원리들을 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휘를 폭넓게 공부를 해줘야 되고 또 단지 사전, 그러니까 학원들이나 어디에 출판사에서 만든 책들이 있어요. 기출 단어장이라고. 이런 책만 해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기출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단어 수고들을 자기가 정리해서 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출체계는 대부분 편집부에서 단어를 정답되는 단어나 아니면 거기에 언급된 단어를 그냥 뽑아서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문법성까지도 동사의 활용, 적용까지도 문맥에서의 경우를 생각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지 그냥 단어장만 가지고 몇 번 하고 3회독하고 외웠습니다. 단어 뗐습니다. 몇 번 했습니다. 이거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한 방에 끝나요. 여러분 모르는 단어 나오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정리를 해야지만 실제 나의 단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날 그것은 복원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출제된 건데 아까 말씀드린 수고를 했으니까 인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온 디스플레이예요. 선생님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굉장히 듣기 평가에도 많이 나오고요. 온 디스플레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안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머 포인트에서 이디옴을 가지고 출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죠. 온 디스플레이로 입에 붙고 귀에 붙어서 당연히 외워졌어야 되는 표현인데 여러분이 지나쳐서 못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듣기에서도 선지나 그 패시지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문제 못 풉니다. 독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이나 선택지에서 모르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출제되면 오답률이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어느 어휘, 고난도 어휘 정말 정리를 많이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대로 단어장,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장 가지고 탭수를 정복하겠다라는 것은 착각이다. 절대 정복되지 않습니다. 3회독, 4회독, 5회독 하셔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만 실제로 고득점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단어를 습득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야지만 점수가 오릅니다. 감사합니다.